안녕하세요. 시드니 부동산 아카데미 황대근 소장입니다. 자, 최근 몇 년간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 호주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한국 분들한테도 해외 부동산 투자하는 게 아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남아시아 혹은 유럽 전 세계적으로 좋은 부동산 투자처가 있다라면은 많은 분들께서 덤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호주의 투자용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전 세계 한국 분들에게 꼭 알려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투자용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렌트 수익이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분들 중에서 호주 내에서 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호주 시민권을 가지신 분 혹은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바로 Non-Resident Tax Rate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호주 비거주자 세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율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주 거주자 세율과 호주 비거주자 세율에 대해서 한번 도표를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도표를 보시면 제가 미리 화면을 이렇게 띄워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Resident Tax Rate이라고 있죠. 자, 이게 호주 내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내는 이제 세금 세율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은 Foreign Resident Tax Rate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호주 내에서 거주하시는 분께서 소득이 18,200 이하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내는 게 없어요. 2019년 올해도 그렇고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Foreign Resident Tax Rate을 보시면은 조금 내용이 틀려요. 자, 0에서 이제 9만 불까지 버시게 되면은 여기서 달러당 32.5센트를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32.5%에 해당되는 부분을 세금으로 내셔야 되는데요. 자,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호주 내에서 거주를 하시고 만불이라고 하는 소득을 만드셨어요. 수입이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18,200불 미만이기 때문에 세금을 전혀 내실 게 없어요. 자, 그렇지만 호주 내에서 거주를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만불에서 32.5%를 세금으로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금액이 만불일 때 그러면은 3,250달러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5만이라고 했을 때는 5만이면은 3250 곱하기 5를 하셨을 때 16,250이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한국 원으로 그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5천만 원 벌 때 1,62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호주 내에서 거주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렌트 수익이 발생하겠죠.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해마다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대출을 끼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발생하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조금 이제 낮출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감가상각 효과까지 있으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지난 2년 전부터 호주 내에서는 은행들이 해외 투자자들한테는 대출을 해주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출을 끼지 않고 집을 구매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감가상각의 혜택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렌트비는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내가 손에 이제 들어오는 돈은 점점 늘어나겠죠. 근데 그만큼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제가 준비해 본 거고요. 자, 그러면 얼마나 다른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릴 분에 대해서 짧게 요약을 하자면은, 자, 이 손님분 경우에는 캔터베리에 원베드 카팍이 없는 집을 현재 소유하고 계시고요. 집 구매 금액은 58만 2천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1일에 집 소유권을 건설사로부터 완전히 받으셨고요. 즉 세틀 날짜가 11월 1일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렌트비는 주에 480을 받고 있고요. 렌트비는 카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 이유는 뭐 시티와의 접근성, 가까운 접근성, 그리고 역세권 1분 거리에 아래로는 우러스가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2016년 11월 1일부터 렌트 수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3번의 세금 신고를 했어요. 2016년에서 2017년, 2017년에서 2018년, 그리고 2018년에서 올해 2019년까지. 자, 참고로 호주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가 매해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현재까지 3번의 텍스 신고를 했고 집주인분께서는 현재 한국 국적이시고 영주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Non-Resident Tax Rate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설령 이분께서 호주 시민권이라든지 영주권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죠. 호주 내에서 거주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Non-Resident Tax Rate로 세금을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신고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세금 신고한 건 여러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페이지하고 마지막 페이지만 보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화면을 보시면은 이 페이지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어요. 세금 신고한 건. 마지막 페이지만 보여드려도 설명이 충분할 것 같아서 이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먼저 인컴, 여기 보시면 인컴이 있죠? 그리고 expenses, 그리고 net income이, net rent가 있어요. 그래서 인컴 같은 경우에는 렌트가 되겠죠. 렌트가 실제로 2016년 11월 1일부터 해가지고 6월 30일까지 14,400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지출금을 보시면은 property agent fee가 있죠. 이게 저희가 매니지먼트를 하기 때문에 집주인분한테 1,164불을 이 시기에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body corporate fee는 이제 strata levy가 됩니다. 스트라타는 2,300불을 뭐 정도 냈고, 그리고 워터 유시지 348불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캐피탈 어너넌스가 있는데 이게 디프리시에이션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인데 이 수치가 상당히 크죠. 첫 해라서 12,691달러를 삭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출이 16,505달러가 나왔어요. 그리고 번 거는 이제 14,400이죠. 그렇기 때문에 2,105가 이렇게 로스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세금 신고할 때 세금을 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첫 해에 난 로스 있죠? 2,105. 이걸 갖다가 2018년도 세금 신고할 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2018년도 것도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2018년도에는 세금을 내셨어요. 자, 세금을 얼마 냈냐? 자, 화면을 보시면은 423.80센트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예. 자,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자, 제가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상 보시면은 그로스 여기 렌트 인컴이 있죠. 인컴 여기도 인컴이 있고 익스펜스가 있고 그 다음에 토탈 넷 렌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렌트비가 23,618불이 들어왔어요. 집주인분한테는. 그리고 여기서 자, 지출금을 보시면은 에이전트 여기 있죠. 광고비, 그리고 스트라타 3,000불 내고 카운슬 1,000불,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제 캐피탈 어라우넌스 에셋 이게 있죠. 에셋. 여기 밑에 보시면 캐피탈 워크가 있어요. 자, 캐피탈 워크스 이게 바로 감가상각이에요. 자, 2년 차에는 감가상각 혜택을 11,500 600 요 정도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리갈 변호사비, 그리고 에이전트 여기 또 있죠. 물세, 그리고 썬두리 여기도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토탈 지출이 2만 불이 잡혔습니다. 자, 여기서도 말씀드린 대로 감가상각이 없으면은 이게 지출이 크게 많이 잡히진 않겠죠. 그래서 결국 결론 보시면은
23,600불 렌트비 들어오고 지출 처리를 2만 불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이분의 실제 넷 렌트는 수익은 3,569달러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2,105 이게 이제 손실이 났죠. 그래서 이거 손실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3,569 이게 실제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60불 있죠. 자, 이건 뭐냐면은 작년 회계 신고할 때 회계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여기서 마이너스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3,400이라는 돈이 이제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로스 난 게 있죠. 또 2,100.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나니까 1,304가 실제 그 텍스용으로 소득 신고 들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세금 그 세율 적용시키는 거 있죠? 그걸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은 1,304불 곱하기 32.5%죠? 때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423불하고도 80%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23.80센트를 세금으로 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3년차 올해 세금 신고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올해 세금 신고 들어간 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결론은 2,436불이에요. 예. 자, 여기 보면은, 올해는 7,661이 인컴이 되죠. 그리고 작년에도 회계 신고한다고 165 이렇게 뺐고요. 자, 그래서 7,496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 계산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7,496불 곱하기 32.5%를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2,436불을 이제 세금으로 내게 됐습니다. 네, 올해. 자, 이게 세금 내는 게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 이분 같은 경우엔 대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발생하는 그 이자를 여기서 깔 수가 없어요. 발생하는 게 없으니까. 거기다가 감가상각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이 수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 첫 해에는 아까 전에 한 12,600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는 11,6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해에는 한 1,000불 정도 더 떨어지겠죠. 거기다가 해마다 만약에 렌트비를 더 받게 된다면은 이분께서는 내야 되는 세금이 점점점 이렇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다른 손님분 중에서는 시티에 또 투베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자, 이분도 대출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집도 이거 오래돼가지고 감가상각 혜택도 안 돼요, 많이. 자, 그러면은 이분이 시티집 가지고 계시니까 렌트비 상당히 높겠죠? 거기다 감가상각이 또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야 될 세금도 아마 좀 어마어마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습니까?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 주변 지인분께서 호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고 호주 내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얼른 연락을 하셔서 회계사분과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분들께서 집을 파실 때 세금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 벌금이 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님과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이상 시드니 부동산 아카데미 황대근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